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풍남 시즌3 22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 하루 종일 눈이 오는 날이에요. 3월 말에 눈이 오는 케이스가 좀 흔치 않은데 오늘 제가 오늘 수업이 있었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공강이 뜨면서 집에 안 나오다가 이제 녹음을 하러 카페에 와서 녹음을 하려는데 생각보다 눈이 엄청 많이 오네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어쨌든 네, 날씨 조심하시고 네, 지난주부터 ESPN 리그는 플레이오프를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팀은 2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그러니까 1라운드 결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라운드 프리뷰 이제 매치업 좀 두 매치업이 남았죠. 두 매치업을 조금 분석을 해드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맨 첫 번째는 야후 저번 주 했던 것처럼 야후 리그를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되면은 1라운드 매치업하고 2라운드 매치업 6개 매치업을 해야 되니까 또 부득이하게 FA 추천 선수는 패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뭐 팁을 드리자면 그냥 FA 추천 선수라기보다는 이제는 일정 싸움인 것 같아요. 일정 경기 수가 얼마나 더 많냐 이제 그 볼륨 스탯으로 따져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뭐 어느 선수를 추천드린다라기보다는 그냥 경기 수 많은 선수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 이제 야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야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은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크게 이제 막 그게 엄청나게 크게 급등하진 않았고 그냥 그 언저리 8등 9등을 왔다 갔다 하는 스탯을 보여줬습니다. 야투메이드 8점, 야투율 13점, 자유투메이드 4.5점, 자유투율 13점, 3점 슛메이드 14점, 3점 슛율 12점, 포인트 득점 8점, 리바운드 11점, 어시스트 17점, 스틸 8점, 블락 18점, 턴오버 10점, ATO 18점, 그리고 더블 12점으로 지금 164.5점으로 아마 9등에 위치해 166.5점이네요. 오늘 조금 깎였어요. 네. 제가 오늘 조금 늦게 로스터 변경하느라고 앤서니를 못 올려가지고 조금 깎인 것 같아요. 라이언 앤더슨도 별로 못 해줬고. 네, 어쨌든 일단 저희 팀 로스터 변동 사항으로는 사보니스가 IR에 들어갔습니다. 뭐 2경기 정도 결정을 추가로 할 거라고 하는데 인디애나도 지금 플레이오프를 놓고 계속 다투고 있기 때문에 느긋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낳는 대로 바로 복귀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빈자리를 라이언 앤더슨으로 채워보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경기만 봤을 때는 사실상 꽝이었죠. 왜냐하면 전반전에 파울을 너무 많이 했어요. 3파울을 하느라고 안 쓴 것 같은데, 그래서 몇 분 출전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전 경기는 또 복귀전에서 괜찮게 해줘가지고 일단은 조금 한번 데리고 있어 보려고요. 네, 야후는 크게 뭐 순위 싸움에 그게 연연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에 잘했던 선수로는 일단은 레딕. 네, 레딕이 야투는 조금 별로였는데 그냥 일단 고루고루 찍어준 스탯들이 좀 여러 개 돋보여서 한번 뽑아왔고요. 일단 저희 팀에서 득점 거의 1위네요. 고벼 다음으로. 네, 정말 꾸준한 것 같아. 다치지만 않으면. 항상 이제 잠부상을 달고 사는 선수여가지고 조금 제한적인 롤이 있긴 합니다만은 또 이만한 선수가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까지 이제 클리퍼스에 있을 때는 한 4옵션, 5옵션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또 자말 크로포드가 한번 터지면 이 선수는 벤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많이 제약을 많이 받았었는데 필라델피아에서는 그럭저럭 제 할 몫을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필라델피아에서 해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이제 물론 벨리랄리가 중반에 합류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전 슈팅가드는 레딩인 게 확실하니까 확실한 슈팅 장인의 롤을 받고 플레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즌에 약간 레딕을 좀 한 축으로 잡고 시즌을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던 것 같고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고베어 뭐 지금 유타 최고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니까 뭐 야투율이 지금 7할 7푼이에요. 네.
그리고 블락도 많이 찍어줬고 더블 계속 이제 머신처럼 해주고 있고 르버트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선수 내년 시즌 더 기대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만 해도 약투율이 59%였고 3점 슛도 66%였어요. 물론 횟수가 조금 적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턴오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다음 시즌 가면은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수가 만약에 이제 다음 시즌 드래프트에 들어간다면 분명히 또 하이픽에선 뽑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이 외에는 약간 좀 언급하기엔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야구보다는 지금 ESPN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ESPN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제 ESPN 플레이오프 1라운드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위 팀과 8위 팀의 대결은 1위 팀이 10대6, 그러니까 갓가데인지님의 팀이 10대6으로 승리를 했는데 한 토요일까지는 정말 추접전이었어요. 8승 7패 1무 막 그렇게 엎지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토요일에 조금씩 보이더니 이제 일요일날 사실상 확정을 지었죠. 3점슛 카테고리가 약간 좀 접전이었는데 3점슛을 잡으면서 이제 그 엔지님께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리팀의 페이노는 역시나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았죠. 또 마칸에 나왔댔죠. 지금 크리스턴도 DT 있어가지고 계속 안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워낙 지금 이 팀은 지금 주축들이 다 다치는 바람에 이거를 어떻게든 FA로 메워왔어야 했는데 그걸 메우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승부가 결정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되었죠. 파리팀이 만약에 1팀을 이겼다면 정말 대열을 낳는 상황이 났을 텐데 그건 아쉽게도 불발이 됐고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에이지님 팀에서 돋보였던 선수로는 일단은 랜들이 또 역시나 잘해줬는데 이 팀에 지금 좀 변동사항이 많이 생겼죠. 니콜라스 바툼이 아킬레스 건염 판정을 받아서 당분간 결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지님 팀께서 이제 바툼을 버리고 티그를 IR에서 빼냈습니다. 그러면서 보양보고 나노 피치까지 버리는 좀 초강수를 뒀는데 이게 과연 이제 남은 판타지 일정에서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거를 지켜봐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IR 슬롯에서 티그가 봉인 해제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FA 시장에도 열심히 박차를 가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센터진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후퍼드랑 랜들이 있는데 둘 다 사실 뭐 그렇게 정통 센터까지는 아니고 후퍼드도 지금 좀 약간 많이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아테토쿤보가 뭐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주고 또 모리스 아미누 이런 포워드 사리치 이런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잡아준다 하더라도 조금 센터진이 약간 좀 부실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좀 FA 영입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2위 팀과 7위 팀의 대결은 좀 충격적인 스코어가 나왔는데 7위 팀이 13승 2패 1무로 2위 팀을 이겼습니다. 사실 이 매치업은 제가 지난주에 녹음을 하고 있을 때도 어느 정도 조금 좀 보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디러셀이 터져줘야 된다라고 몇 번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그 활약을 넘어서서 뭐 러셀이 뭐 필라델피아전 빼고는 두 경기 괜찮게 했어요. 22득점 4리바 6어시 14득점 5리바 7어시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털거북 이 두 선수가 4경기씩 뛴 게 결국에는 이 볼륨 스탯을 능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나마 그 미키마우스님 팀이 이겼던 카테고리가
디펠리바 하나 차이, 그리고 3점 슛률은 하나 차이인데 1분 5리 정도 차이 나는데, 나머지 카테고리를 다 뺏겼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에어 7위 팀의 그 스탯이 너무 잘 나왔다. 이거는 아마 플레이오프 1라운드 전체를 통틀어도 거의 1위였지 않았을까. 뭐 에이지님 팀이라든지 저희 팀이라든지 또 다른 팀을 합산해봐도 이 팀을 이길 만한 팀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1라운드에서는 그 정도로 굉장히 잘해줬었고, 7팀에서 뭐 털거북은 당연히 잘해줬고, 잘했던 선수로는 좀 제가 놀랬던 선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프린스랑 딜런 브룩스, 두 선수 사실 뭐 브룩스가 좀 굉장히 놀랬는데 신 맞나 싶을 정도로 득점력이 꽤 괜찮더라고요. 약간 테이텀 하위 호환 보는 느낌? 사실 뭐 리바웃이 뭐 다른 카테고리는 사실 크게 없는데, 그냥 득점력에서는 멤피스에서 꾸준히 득점해주는 선수가 마크 가수 이외에 있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고, 브루어도 OKC로 바이아웃 시장에서 이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OKC의 상승세를 이끌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죠. 뭐 이 선수의 그 스틸 능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안드레 로버슨이 시즌아웃 당하면서 오클라호마 시티의 수비가 굉장히 헐거워졌었는데, 이 선수의 영입으로 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90%까지는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브루어가 이제 로버슨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장점으로는 이제 경험, 그리고 3점 슛, 코너 3점이 로버슨보다 훨씬 낫다는 거. 로버슨은 사실상 슛보다는 수비 몰빵한 선수라고 보면은, 브루어는 수비 능력은 조금 로버슨보다 떨어지더라도 공격력이 어느 정도 있긴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버무리면 오클라호마 시티도 플레이오프 가서 쉽게 지지 않을 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난주만 보더라도 22득점 6스틸 한 경기가 있었고, 이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힘들죠. FA에서 이런 선수가 터져버리면. 그랬고, 마지막으로 프린스. 사실 제가 지난주에 프리뷰를 할 때도 약간 이런 애매모호하지만 실속 있는 선수들이 터지면은 굉장히 무서워질 것이다. 웨스트브룩 카든만 주의해서 될 게 아니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프린스가 터져주고 있었습니다. 그 전조가 있었는데 3월 12일 시카고전에서 이미 38득점 6리바 7어시를 기록을 했었고, 그 후에도 25득점 8리바 22득점 10리바를 기록했었고, 그리고 3월 18일 미러키전에서 사고가 터졌는데 38득점 8리바 이블락 이렇게 기록하면서 거의 미키마우스님 팀의 거의 그로기 상태를 만들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잘해줬고, 사실 선수가 이제 시즌 초반에 주전으로 뛸 거라고 했을 때 그냥 수비용 스틸 잘해주고 뭐 야투 좀 부리고 그런 선수가 되겠지 했는데, 이제 좀 풀시즌을 뛰면서 경험이 쌓이고, 프린스도 좀 공격 능력에 조금씩 눈을 떠가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애틀란타가 이번 시즌은 좀 탱킹을 합니다만은 아마 한 두세 시즌 내에는 분명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키마우스님 팀도 굉장히 그동안 잘 해왔지만, 이 팀도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상위 라운드 선수들이 시즌 아웃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공백들이 이제 누적돼서 스노우볼이 굴려진 거죠. 그거를 사실 막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상성이 안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땐 7위팀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1에서만 봤을 때는 상성이 없었어요. 무상성의 팀이었고, 미키마우스님 팀이 굉장히 좀 불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필 한창 이제 막 뛰어다니는, 자, 휴스턴은 1위 등극을 위해서 달릴 상황이었고, 오클라호마 시티는 상승세 상황에서 최대한 승수를 쌓고 높은 순위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맞이하게 됐으니 좀 아쉬운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3위팀과 6위팀의 대결 또한 3위팀이 10대 6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이 팀도 조금 굉장히 간당간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갈렸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어시스트, ATO, 턴오버 이 세 개 카테고리 다 잡는 팀이면 무조건 이긴다고 했는데 정작 크게 반영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ATO랑 턴오버는 6위 팀이 가져갔지만 어시스트 개수 하나만 그냥 그 희동이님 팀께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나머지 카테고리를 잡으면서 성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줍전 카테고리로는 디펜리바 그리고 없네요. 3점슛 2개 정도. 이거 만약에 2개 했으면 8대8 네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거의 마지막 날쯤에 갈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이언츠님 그러니까 6위 팀의 페인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일스 터너가 조금 쉬었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한두 경기? 네, 토론토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18일 워싱턴전에 안 나왔었고 이제 레이커스전? 그러면 두 경기를 빠진 거네요. 레이커스전은 최근에 했던 경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거기서 좀 헐거워졌겠죠. 네 그리고 토비아스 해리스도 생각보다 좀 별로였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맞네요. 11득점 10득점 네, 좀 많이 야투를 많이 까먹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건 뭐 사실 슈터가 그 슈팅 리듬에 관해서는 사실 크게 할 말이 없죠.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크리스 폴 물론 잘해줬습니다만은 더블을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계속 9리바, 8리바, 9호시, 8리바 이렇게 좀 될 듯 안 될 듯 하다가 안 돼가지고 더블해서 좀 손해를 보신 것 같고 네 그래서 더블도 1대6으로 졌네요. 네 어쨌든 이제 희동이님께서는 이제 털거북을 형제해야 되고 네 이제 저희 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희 팀은 사실 지난주 녹음할 때도 후추 사실 그냥 얘기는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설레발치기 싫어서 조용히 있었어요. 상대팀이 로스터를 관리 안 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스마트, 웨이드 그리고 커닝ham까지 다치면서 로스터 세 자리가 확실하게 비는 상황이 왔어요. 네. 그래서 마커스 스마트는 사실상 거의 실아웃이 됐고 웨이드는 햄스트링 부상이어서 최소 1주 나가리라고 봤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길 생각이 있었으면은 어떻게든 교체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FA가 그렇게 횡행 빈 것도 아니었고 충분히 데려갈 수 있는 선수들이 있었는데도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네 어느 정도 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시즌을 좀 놔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싱거웠던 것 같아요. 조금 네 그랬고 아무래도 3명이 없다 보니까 좀 저로서는 그냥 혼자 마라톤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잘했던 선수로는 일단은 크랩이랑 엘링턴 크랩이 그러니까 20일 멤피스전에 벗긴 했는데 22.3리바를 했어요. 21이면 어젠가? 어제구나. 네, 그럼 크랩을 안 나왔겠군요. 엘링턴도 네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세크라멘토전에서 22득점 3점슛 꽤 많이 넣어줬었고 그러면서 저희 팀의 좀 강점이 좀 더 특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퀸도 3월 16일 필라델피아전에서 더블 네, 귀중한 더블을 한번 기록함으로써 좀 더블 카테고리에 쐐기를 박는 그런 스탯을 찍어줬었고 근데 저희 팀이 이제 커리가 일주일에 아웃됐었잖아요. 뭐 1라운드에서 사실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2라운드에는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근데 누굴 지금 버려야 될지 조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명 버려야 되는데 후보로는 디온테 머레이 그리고 카일 앤더슨이 있는데 나머지는 버리기가 좀 많이 아깝죠. 트와이트 포엘도 좀 출전 시간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함부로 버리긴 아까울 것 같고 머레이나 앤더슨을 버려야 될 것 같은데 하필 또 샌안토니오가 가지고 팀인을 챙겨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카일 앤더슨이 득점력이 너무 떨어져서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수가 막 삘 받으면은 더블 찍고 스틸도 막 6개 찍고 막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이렇게 1라운드 리뷰를 좀 해봤고요. 이제 2라운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저는 이제 1위 팀, 네, 에인지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사실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주차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스코어 결정이 나고 순위가 어느 정도 보였어요. 사실 4위까지는 제가 4위였는데,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오프 만나서 2라운드 올라가면은 1위 팀을 만나겠구나. 그러면은 그 에인즈님 팀을 만나게 되는 건데, 서로 그냥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마지막 주차에 커리를 데려오는 빅딜을 감행했고, 또 에인즈님은 이제 저와 맞붙는 주차에 드디어 제프티그를 봉인 해제시켰죠. 니콜라스 버툼이 아웃된 건 사실 예상치 못한 변수긴 했어요. 그리고 고얀도 물론 최근에 좀 못하긴 했습니다만은 고얀을 최대한 안고 가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를 이리 와서 버린다는 게 굉장히 조금, 저로서는 조금, 네, 신경 쓰이죠. 네, 어쨌든 로스터 변경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함부로 이제 정규 시즌의 스탯을 갖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 또한 아직 커리가 한 번도 그 한 주차를 제대로 뛰어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조차도 지금 예측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나와줄지. 근데 다만 이제 커리가 이번 주에 2경기밖에 남지 않았고 좀 경기 수가 적은 게 약간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머레이, 앤더슨 오늘 경기 뛰고 나면은 이제 2경기 남는데, 그러면은 사실 커리랑 그냥 맞바꾸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동점이에요. 네, 지금 이틀 차까지 했는데 7승 7무 2패. 네, 7승 7패 2무.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좀 격차가 벌어진 카테고리로는 자유투가 약간 좀 저희 팀이 좀 도전하고 있네요. 그리고 뭐 아직은 좀 예단하긴 있는데 득점도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한데 아직은 주 초반이어서 함부로 예측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 팀이 경기 수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한 2-3경기?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된 선수로는 저희 팀에서는 DJ 어거스틴이 영입이 됐습니다. 오퀴는 버렸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아쉽게도 9득점 10어시스트. 네, 더블 딱 1점을 못 채워서 더블 기록 못했는데, 상대팀도 아까 얘기했듯이 바툼 버리고 보얀 버리고, 그래서 어제는 라이언더슨을 썼다가 라이언더슨 바로 자바리 파커로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팀도 드디어 FA 전쟁에 뛰어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프티그가 네, 더블을 기록을 했고, 아미노가 3점 6개를 넣는 좀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저로서는 좀 놀랬죠. 그리고 보스턴이 네, 좀 역대급 쇼타임을 펼치면서 역전승을 하면서 팀 윈을 챙겨왔다는 거, 그것도 좀 굉장히 좀 신경 쓰였고, 네,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된 이상 정말 이제 총력전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총력전인 것 같고요. 네, 즐겜 해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기대하는 선수는 뭐 당연히 커리죠. 당연히 커리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애틀란타전, 유타전인데, 애틀란타전은 만약에 풀전력으로 애틀란타를 만났으면은 그냥 가비지로 바로 갔을 것 같은데, 아직 클레이 탐슨, 케빈 듀란트가 없기 때문에 조금 커리가 1옵션 느낌으로 열심히 활약을 하다 보면 스탯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유타전이 좀 저득점 경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매치업 프리뷰를 해봤고, 이제 다른 매치업 프리뷰를 해보자면 이제 3위 팀과 7위 팀이 만났는데, 역시나 털거북이 이번 주에는 7경기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털거북을 어떻게 막느냐. 네, 그리고 이 7위 팀이 굉장히 되게 빠르게 대처를 하셨던 게, 이번 주 약간 펠리컨스 뉴올리언스 경기가 굉장히 이상해요. 이번 주 4경기를 뛰는데 3일 연속 경기예요. 제가 그동안 NBA를 봐오면서 아니 3일 연속 경기라는 때가 있었나 싶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일정을 다 확인해 봤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아니 이러면은 분명히 나가 떨어지는 선수들이 생길 텐데, 48분 풀 경기를 소화하는 선수가 3경기를 연속 뛴다면은 어느 선수건 간에 한 경기는 무조건 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7위 팀 털거목 팀이 데려간 선수로는 이안 클락과 디알로, 네, 디알로라는 선수를 데려갔는데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클락은 슈팅가드, 네, 슈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디알로는 지난 경기에 더블 했어요. 델로스전에서. 네, 어쨌든 이렇게 이번 주에 4경기, 특히나 3일 연속 경기를 한다는 좀 특수한 상황을 먼저 체크하고 2명을 먼저 체크한 게 경기수 측면에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이 팀의 문제는 역시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팀윈이 약간 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잉그램 묶인? 아직 안 했구나.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희동이님 팀이 이기고 있는데, 네. 네, 아직은 뭐 딱히 뭐 확실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희동이님께서는 지금 레지슨이 복귀를 했는데 아직 IR에서 풀어오진 않으셨네요. 누굴 버릴지, 뭐 델로나이트를 버릴 것 같긴 한데, 네, 역시나 또 다시 포인트가 더 왕국으로 거듭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레지슨이 복귀를 했으니까요. 네, 요즘 위긴스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또 비엘리차도 지민 버틀러가 없음으로써 제대로 수혜를 보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에어팀도 7위팀도 굉장히 꺾기 힘들 것 같다는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웨스트브룩과 하든의 어시스트, 네, 미키마우스 팀이 깨지지 못했던 어시스트 수치를 과연 그 포인트 가드 왕국인 희동이님께서 깰 수 있을지 지켜봐도 굉장히 재밌을 듯 합니다. 네, 이렇게 다 얘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그 제가 일정을 살펴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ESPN 리그가 끝나는데 그래도 좀 NBA 그 시즌이 좀 남더라고요. 그러면은 풀시즌을 하는 게 나았나 싶을 정도로 좀 갭이 생기니까는 약간 아쉽더라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딱 그 NBA 정규 시즌 끝나는 상황에 플레이오프도 딱 끝나가지고 깔끔하게 처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한 주 오버가 되니까는 약간 좀 찝찝한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네, 어쨌든 이제 ESPN 리그도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MLB 드래프트를 했습니다. MLB 판타지 리그 드래프트를 했는데 지난 시즌에 이어서 하는 거지만 인원수가 줄어가지고 6명 6인 리그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뽑혔는데, 이것도 한번 언젠가 리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얘기는 다 해봤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